네, 앞으로 강한 상승 탄력을 가져갈 종목들 미리미리 발굴해보는 시간,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화요일에 잠금 해제는 이분과 함께하고 있죠. 그로스 리서치의 김주형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잠금 해제 종목 공개에 앞서서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비만 치료제 관련주 하나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간밤에 HSBC에서 1112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먹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 등급 내렸고요. 목표가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 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했는데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는 HSBC가 그렇게 매도 리포트를 냈다는 이유 자체를 보면은 일단은 지금 1112의 주가 자체가 지금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평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사이즈에 대한 의문을 좀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포글리플론에 대한 침투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그렇게까지 1112 주가가 그만큼까지 받을 만한 주가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의문이 든다라는 의문에서 좀 매도 리포트를 낸 것 같고, 그 반대로 봤을 때 노보노디스크 쪽에서는 또 선호하는 매수 리포트를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는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까지 빠르게 성장할 것인가라고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직은 조금 그렇게까지 주가를 줄 만한 만큼의 밸류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112의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에 좀 집중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었다.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여전히 먹는 비만 치료제의 기대감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면서 오늘 뭐 죄송합니다. 오늘 인벤티지랩 같은 종목들도 상한가 안착을 해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헤드라인 먼저 살펴볼게요. 주사 대신 알약 하나로 간편하게 꿈의 비만약이 내년에 나온다라는 헤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먹는 비만약 시대가 이제 정말 임박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게임 체인저의 이 강력한 호재를 등에 업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 궁금해집니다. 네,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D&D 파마텍이라는 종목을 좀 유의 있게 보고 있고요. 예. D&D 파마텍과 관련해서 좀 경구용 시장이 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봤을 때는 경구용 쪽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확실하게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는 D&D 파마텍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면서 비만 치료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헤드라인을 통해서 발굴해 볼 수 있는 종목은 D&D 파마텍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의 주인공은 D&D 파마텍이 되겠고요. 두 가지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죠. 경구용 치료제 D&D 파마텍 하면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는 오랄링크 하나하나 차례로 여쭤볼 텐데, 지금 어쨌거나 비만 치료제 시장 안에서도 먹는 비만 치료제를 누가 빨리 출시를 하느냐가 중요한 이슈인 거잖아요. D&D 파마텍은 경구용 치료제 안에서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나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선두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회사가 D&D 파마텍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그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먹는 것은 쉬운데 이제 만드는 것은 좀 어렵다라는 것을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지금 개발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펩타이드 방식이랑 그리고 저분자 화합물 방식으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자 화합물 방식으로 이제 기반해서 이제 만들어진 방식이 지금 1112가 내놓은 오포글리플론이라는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지금 저분자 화합물 기반으로 보면은 화학 합성의 작용을 거쳐서 알약 형태로 개발한 것이 저분자 화합물 기반이고요. 그 장점을 보면은 이제 복용이 편리하다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좀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반점으로 좀 보시면은 이제 흡수율이 좀 너무 좋다 보니까 좀 오래 복용했을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안정성이 좀 부족하다는 점, 이제 부작용이 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이 저분자 화합물의 가장 좀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반대로 개발하고 있는 게 이제 펩타이드 기반,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하고 있는 펩타이드 기반인데, 펩타이드 기반으로 보시면은 이제 기존 주사제를 그대로 이용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형을 변경해서 만들었던 펩타이드 기반의 방식인데, 펩타이드 기반으로 이제 좀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좀 장기 투약을 했을 때는 안정성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쉽게 이제 분해가 되고 좀 약을 투약했을 때 쉽게 이제 흡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용량으로 좀 들어가서 좀 생산 단가가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약효를 나타낼 정도의 어느 정도 제형 기술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되는 게 이 펩타이드 기술 기반의 그 GLP-1 경구용 치료제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양분하고 있는 시장 가운데에서 제형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차이가 있었다라는 점을 상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랄링크가 저희 두 번째 키워드였는데 D&D 파마텍과 오랄링크, 지금 현재 경구화 플랫폼으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오랄링크죠? 네, 맞습니다. 그 오랄링크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펩타이드 기반이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랄링크를 이용을 해서 흡수율을 좀 높이고 좀 복용 편의성 높인 게 이제 그 오랄링크의 기술 플랫폼 기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보여지신 자료가 지금 오랄링크에 대한 자료이고 그 지질화하고 리간드화라는 좀 어떤 제형 변경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 펩타이드 기반의 이제 반감기를 좀 높이는 게 이제 중요한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기업 쪽에서는 데이터를 항상 보는 게 좀 중요한데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얼마나 좀 경쟁 우위가 있는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 경쟁 약물로 비교되는 게 지금 리벨서스의 그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 이게 당뇨병 치료제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로 이제 승인되었던 약물인데 이 약물에 비해서 흡수율 자체가 한 10배 이상 10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좀 특이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복용 편의성 부분에서도 리벨서스를 먹었을 때는 한 식후 1시간 이후까지 전행과 이후까지 그 새로운 음식물을 섭취를 하면 안 되는데 이제 펩타이드 기반의 그 오랄링크를 이용한 펩타이드 기반의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섭취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복용 편의성 그래서 복용 수능도 자체가 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D 파마텍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오랄링크라는 기술의 특장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가격 전략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오늘 D&D 파마텍 급등하고 있단 말이죠. 네. 오늘 가격대도 매수가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목표가랑 저희가 한번 더 체크를 해볼게요. 네, 저는 목표가는 7만 원으로 좀 보고 오긴 했는데 예. 지금 주가 상태로 봤을 때는 뭐 짧게 먹고 좀 나가시려는 분들은 좀 이 정도 주가는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좀 자기는 좀 위험한 걸 좀 회피하는 성격이다라고 보면은 지금 주가에서는 살짝 이렇게 경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손절가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제 5만 원 정도로 좀 손절가를 보면서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한 7만 원에서 7만 5천 원대 목표가를 잡고 가되 오늘은 9%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나는 위험을 회피해서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조정 시에 매수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자,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바로 종목 공개해 볼게요. 자, 이번 종목은 디지털 대성인데요. 오랜만에 좀 듣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디지털 대성의 첫 번째 키워드는 최대 실적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학령 인구 감소입니다. 자, 지금 첫 번째 키워드가 디지털 대성, 최대 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상황인데 디지털 대성의 주가는 사실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거든요. 네. 이 실적 부분 짚어주시죠. 네, 올해 좀 크게 실적 성장이 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가 올해 한 10% 정도, 매출액에서는 10% 정도, 영업이익에서는 한 15% 정도 크게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 좀 모멘텀으로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 회사의 실적이 왜 좋게 나오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수험생의 수와 좀 관련인도가 좀 큰 편인데 수험생 수가 좀 많아지면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이 회사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상되는 시험생 수는 한 70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작년과 재작년 그리고 이전까지 계속 봤을 때 한 50만 명대를 유지를 했었는데 올해 좀 급격하게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이유들을 이제 보시면은 그 작년에 올해 좀 수험 고3의 수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간 편입니다. 한 10% 정도 올라갔는데 45만 4천 명 정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성장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N수생 수가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N수생 수가 20만 명 정도로 예측이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한 10만 명대로 유지가 되다가 올해는 20만 명대로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실적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고 N수생 비율 자체가 좀 올라가는 이유들도 지금 상위권 대학에 대한 취업난으로 상위권 대학에 대한 좀 선호도가 좀 증가하고 있고 관련해서 좀 상향 지원했던 좀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좀 컷 당하면서 이제 내려오신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N수생 비율도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의료 파업 이슈도 이 수업생 수를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두 번째 키워드가 학령 인구 감소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출산율이 줄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 디지털 대성의 주가를 눌러왔던 요인이 아닐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어느 정도 좀 오해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예. 실제로 그렇게까지 실적에 반영이 될 건가라고 보면은 아직은 실적에 반영되기까지 좀 시간이 오래 남았습니다. 이제 보여주는 게 연도별 출생아 수인데 지금 작년 2006년 그리고 2007년생이 지금 고3인데 지금 10년 동안 어느 정도 2016년까지는 40만 명 정도의 수준으로 출생아 수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계속 10년의 실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빠질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7년 이후부터는 좀 급격하게 감소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30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크게 감소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때부터는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안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10년의 기간 동안에는 충분히 이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의 크기가 어느 정도 충분하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도 계속 이 회사는 좀 객단가를 좀 올리면서 1인당 이제 들어가는 객단가 상승을 좀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성장 여력도 남아 있는 부분들도 있고 출생아 수도 중요하지만 또 N수생 비율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수험생 자체는 계속 늘어나는 또 추세가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은 좀 오해로 남아 있고 실제 이 오해가 좀 해소가 된다면은 주가는 좀 더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어느덧 07년생이 고3 수험생이 됐군요. 자, 그러면 디지털 대성 어떻게 저희가 가격 전략 가져가 볼까요? 네, 저는 보고 있는 목표가는 한 10,000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올해 좀 역대 좀 최대 실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좀 모멘텀 자체로 봤을 때는 좀 오를 만한 부분들이 있고, 내년도에도 수험생 수가 어느 정도 좀, 올해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빠지긴 하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객단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좀 유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유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목표가 한 10,000원 정도는 좀 길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디지털 대성 그동안 오랫동안 주가 조정을 좀 받아왔는데요. 목표가 10,000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요일에 잠금 해제 그로스 리서치의 김주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